자, 이번 시간 3인곡입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사실은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대충 알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데, 일단은 정철이 썼습니다. 선조 시절에 유명했던 관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좀 약간 왕한테 아부를 잘했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학적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작가죠. 일단 삼인곡도 있고요. 이거의 다음 편인 송미인곡도 있고, 그 다음에 성산별곡도 쓴 유명한 작가. 시조도 많이 썼고요. 자, 일단 사는 생각할 사자, 그립다 이거죠.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임금,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그리하며 쓴 노래인데, 곧해서 대놓고 임금님 사랑해요, 그리워요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이 글을, 말이면은 이제 말하면 사라지지만 글은 남잖아. 다른 사람도 욕할까봐 그 작품은 어떤 여자가 떠난 남자를 그리워하며 쓴 걸로 표현했죠. 여기 아래 적혀 있는데, 작품 속에 보면 일단 관직에 물러난 작가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썼지만, 이걸 이제 표현으로는 이별한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의탁하여 쓴 영군 가사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선생님 예전에도 어떤 작품에서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죠? 우리가 작가가 있으면요, 작가가 뭘 쓰죠? 작품을 쓰죠. 그죠? 작가가 작품을 씁니다. 작품을 쓰고 이 작품 이렇게 이 작품을 쓰죠. 그 다음에 이 작품 누가 했습니까? 독자가 있죠. 독자가. 그죠? 그 다음에 작품에는 시대가 반영입니다. 시대가 반영이 되죠. 자, 이거 선생님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작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자가 있죠. 화자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대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표현상의 어떤 특징, 전개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보면요, 작가는 누가 되죠? 작가는 정철이죠. 신하입니다. 신하. 오케이. 독자는 사실은 정철이 누구 읽으라고 썼을까요? 임금 읽으라고 썼겠죠. 그래서 독자는 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도 되죠. 우리가 읽었으니까 근데 핵심은 왕이겠죠. 왕이고요. 그 다음 시대, 이제 조선 시대가 반영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작가와, 즉 정철이 그 다음에 독자, 임금한테 썼다 해서 요거를 보는 거 우리가 무슨 관점이라 그래요? 얘는 우리가 외제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작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제적 관점이라 그러고요. 작품 앞만 보면 화자는 누굽니까? 여자죠. 대상은 떠난 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자가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쓴, 즉 여자가 떠난 임을 그리워만 쓴 걸로 읽으면 우리가 이거 무슨 관점이라 그래요? 작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재적 관점으로 보면 충신연주지사, 즉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며 썼다 이렇게 되고요. 작품 안에서만 보면 어떤 여자가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가끔 가다가 내신에서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좀 보는 관점이 다른 하나는 해서 보기를 줘야 되겠죠.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만 본다. 화자, 대상, 표현상의 특징 보고, 외재적 관점은 작가, 독자, 시대를 본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다음 중 관점이 다르나 1번 이 시에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이건 내재적 관점이고요. 2번 이 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이것도 전개 방법,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내재가 되고요. 3번 이 시에서는 화자, 여인이 떠난 임을 그리한다. 이것도 작품 앞만 봐야 되니까 내재고요. 4번 이 시는 작가 정철이 전남 창평에서 임금에 대한 그림을 쓰고 있다. 이거는 작가를 위주로 썼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독자, 나는 이 시를 읽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 이거는 독자 입장에서 쓴 거니까 외재적 관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법은 계절에 따른 어떤 자연의 변화를 그리면서 그 가운데 시적 화자의 슬픔과 임금의 그리움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철 작가 읽어보시고요. 작품 개간 보면요, 양반가사, 서정가사입니다. 양반이 썼으니까 양반가사고요. 서정을 거꾸로 하면 정서죠. 그래서 정서를 다룬 가사인데, 당연히 어떤 정서겠니?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다룬 가사겠죠. 그 다음에 서정적, 그 다음 연모,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죠.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림이고요. 주제는 이제 임을 향한 일편단심, 지조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세월의 무심함을 얘기했고요. 본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결사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 여러분들 잠깐만 요 가사잖아. 이제 우리가 가사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됩니다. 가사에서도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시조 했죠. 시조랑 똑같습니다. 물론 세 줄은 아니고 그지? 시조는 세 줄이지만 가사는 세 줄 아니고 음보가 똑같습니다. 사음보입니다. 사음보고요.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조입니다. 글자 수는 3, 4조, 4, 4조 연속체입니다. 연속체란 얘기는 계속 소설처럼 이어졌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 알겠지만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시대는요. 우리가 시조가 활발하게 쓰여졌던 조선시대 가사도 나옵니다. 운율이 똑같으면 보통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일단 서사, 본사, 결사 하면 되고요. 특징입니다.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표현했다 해서 내재적 관점, 작품만 보면 화자가 여성이다. 뛰어난 우리말을 구사했다. 근데 솔직히 뛰어난 우리말은 삼인곡보다 그 다음에 쓴 송민곡이 더 대단합니다. 우리 김만중이가 서포 김만중이라고 그 예전에 작가죠. 작가가 우리 정철의 작품을 세 개를 칭찬하는데 그중에서 송민곡이 가장 우리말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다음에 계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삼인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신하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고요. 그렇게 할게요. 자, 이 몸이 태어날 때, 삼기다, 태어날다. 임을 따라 태어나니, 이때 임은 왕이겠죠? 왕을 따라 태어나니 우리의 한평생 인연을 하늘이 모르겠는가? 하늘도 아신다. 무슨 법? 설의법. 다시게 뭡니까? 나 태어난 것은 임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임과 나의 이런 운명적인 인연은 하늘도 안다 이거지. 내가 젊어 있고 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개시니 대꾸법이죠. 자, 다시 뭡니까? 내가 젊어 있고 그런 나를 이미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데 없다. 최고다. 우리 정말 최고다. 여기까지 임과 나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임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도 우리의 인연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나는 젊어 있고 임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사랑은 최고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원했다. 뭐를 평생에 원했다.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살자고 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있으며 님을 그리워한 거야. 결국 이별한 현재죠. 엊그제까지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있었는데 자 광안전 네모칠게요. 엊그제까지 님 모시고 광안전에 있었는데 자 작가로 해석하면요. 광안전은 뭐가 됩니까? 한양이 됩니다. 한양 맞죠? 근데 이거 그냥 광안전 그냥 사전적 의미를 해석하면 옥황상제집 즉 천상입니다. 천상. 그래서 작품만 보면 얘가 지금 여인이라 그랬잖아. 여인이 떠나 임을 그려하잖아. 이때 작품만 보면 이 여인은 하늘 세상에서 내려온 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가를 보면 여기 한양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냐. 자, 하계는요. 우리 하계는 네모 쳤으니까 우리 세모 칠게요. 하계는 어디냐. 하계는 자, 하계는 유배지입니다. 작가를 보면 유배지 혹은 전라도 자기 고향 창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계는 인간 세상. 작품만 보면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말 가끔 나오는데 이 작품의 화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오죠. 그죠? 임을 모시고 하늘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 세상 내려왔으니까. 그죠? 올적의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몇 년 됐다? 3년 됐다. 3년 됐다. 즉 얘는 인과 헤어진 후 몇 년 지났다? 3년 지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연지분, 화장품 있지만 누굴 위해서 고이할까? 바를까? 자, 이 연지분 중요한데 이거는 화자가 여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연지분은 화장품이니까. 그래서 화장품 있지만 이거 누구 위해서 바를까? 마음에 맺힌 고민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리고 짓는 건 한숨이고
떨어진 건 눈물이다. 한숨을 쉬고 눈물 흘린다. 근데 얘들아 요거 묶어볼게. 마음에 맺힌 고민이 겹겹이 쌓일 때 얘들아 고민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고민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자,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거 뭐래? 겹겹이 쌓여있대. 고민이 쌓여있대. 이거 뭡니까? 구체적으로 시각한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뭡니까? 임에 대한 그림 이별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는요. 뭡니까? 일단 인과 인연이 대단했지만 결국 나는 인과 함께 살고자 했는데 결국 이별했다 이겁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끝이 있지만 시름은 끝이 없다. 대조죠? 인간 세상은 인생 삶은 끝이 있지만 시름은 끝이 없다. 대조가 됩니다.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흐른다. 세월은 빨리빨리 가는구나 이거지. 염량, 계절이 때를 알아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즉 시간이 흐르니 듣고 보고 느낄 일도 참 많구나. 여기까지가 뭡니까? 서사입니다. 그래서 서사는 결국은 임과 나의 인연을 얘기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 헤어져서 나 혼자 살아서 임을 그리워한다. 마지막에 시간은 참 잘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에서 나올 만한 단어는요. 일단 첫 번째 광안전. 화자가 뭡니까? 임을 모시고 있었던 천상세계 아니면 한양. 하계는 결국 뭡니까? 화자가 유배 오게 된 유배지 아니면 인간 세상 해석하면 되고요. 헝클어진이 3년이다. 유배 기간이 3년이다. 연지부는 화장품. 화자가 여자다를 알 수 있고요.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였다. 이거는 추상적 개념 구체적 시각화. 그리고 여기에 쓰였던 서리법이라든가 대꾸법, 그 다음에 대조법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서사는 결국 임과 헤어졌고 시간이 흐른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본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건데 그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우리가 제대로 찾아봅시다. 동풍이 불어요. 자, 동풍이 바로 뭡니까?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죠. 봄바람 불어요. 그래서 쌓인 눈을 녹여내요. 창밖에 매화가 두세 송이 피었어요. 매화도 봄을 상징합니다. 가뜩이나 냉담, 추운데 암향,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자 황혼의 달이 떴어요. 벼마티, 내 베개에 비치니, 내 잠자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저 달이 님인가 아닌가? 자, 달을 임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매화를 꺾어서요. 매화를 꺾어서 임 계신데 보내고 싶어요. 임이 너를 보고 뭐라 하실까요? 그래서 매화 중요합니다. 자, 매화는 뭘 상징하냐? 매화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화자의 분신이고요. 매화에서 매화를 꺾어서 임에게 보내고 싶다. 임이 너를 보고 뭐라 하실까? 그래서 본사일은 봄이고요.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사의 첫 번째 봄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봄을 상징한 단어 두 개. 동쪽 바람, 동풍과 매화. 꽃이죠. 꽃은 봄에 피니까. 그 다음에 임금 상징한 단어 뭐 있습니까? 봄 상징한 단어 요거 두 개 중요하고요. 임금 상징한 단어 달. 그 다음에 매화는 결국 뭡니까?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화자의 영원한 사랑과 충성이겠죠. 자, 이제 여름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자, 꽃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녹음은 얘들아 꽃은 봄에 폈다 봄에 져요. 그럼 녹음은 여름에 나뭇잎이 막 자라거든. 그 나뭇잎이 위에 햇빛을 가려줘서 그 아래 그늘이 생기잖아. 그게 녹음이에서 여름을 상징합니다.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나위가 적막하고, 자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커튼이거든. 그럼 이 나위도 우리가 뭡니까? 이 나위도 화자가 여자란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남자 방에는 비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커튼을. 그래서 나위가 적막하고 슈막은 수놓은 장막이죠. 이 슈막도 마찬가지겠네요. 슈막이 비어있다. 한마디로 내 방에 아무도 없다. 아무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죠. 부용, 연꽃을 놓은 비단 커튼을 걷어두고 공작이 둘러진 병풍을 펼치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왜 이렇게 기냐. 되게 하루가 길대요. 원앙새가 수놓아져 있는 이불을 펼쳐놓고 그 이불에 있는 오색 실을 풀어서, 괜찮니? 오색 실을 풀러서 이 실도
뭐 화자가 여자랑 알 수 있나 봐요. 금자로 치수를 재서 님의 옷을 만듭니다. 자, 님의 옷 동그라미. 자, 님의 옷을 만들어요. 님의 옷을 만들었더니 그럼 님의 옷 왜 만들어요? 사랑하니까 만들어겠죠? 이거 앞에 뭐랑 똑같아?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매화랑 똑같죠. 솜씨도 있고 격식도 있다. 즉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화자찬. 산 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다가 백옥함 상자에 그 님의 옷을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봤더니 산세모 구름세모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이 뜻이야. 다시 얘기하면 얘가 님의 옷을 만들어서 님 계신 데 바라봤더니 산과 구름 때문에 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산과 구름은 작품만 보면 장애물이고요. 그 다음 작가를 보면 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다른 간신들이 되겠죠. 천리 말리길 이 옷을 두고 누가 찾아갈까? 가서 이 상자 열어두고 옷을 보고 임금께서는 내가 보냈다고 반기실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성 화자의 설정과 효과인데 화작품, 오색실, 금자가 여성 화자래요. 괜찮니? 그것도 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아마 아까 선생님 밑줄 쳤던 뭐지? 나위, 슈막, 부용, 공작 이런 것도 아무래도 여자 방에 두는 거라서 여자 방의 어떤 것들이라서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신에서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수능에선 절대 안 나오겠지만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꼭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뭐였습니까? 여름입니다. 여름에 임의 옷을 지어서 임에게 보내고 싶은데 여름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름을 상징한 단어는 녹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 외롭다 이런 얘기고요. 님의 옷은 봄의 매화와 똑같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되고요. 잘 만들었다는 자화자찬했고 정말 중요한 간신, 장애물 2개를 여기다가 던졌죠. 그리고 화자가 여자라는 그런 어떤 걸 알 수 있는 시어도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을로 한번 가겠습니다. 하룻밤 서리가 내리고요. 기러기 울며 납니다. 자, 일단 서리는 확실히 가을이고요. 기러기도 주로 가을에 날아다니는 데에서 기러기도 가을이라고 표시한 것 같아요. 위로 높은 누각 위에 올라가서 수정염 커튼을 걷었더니 동산에 달이 보이고 북극에 별이 보여요. 이 달과 별을 임이라고 생각하니 누구라 생각하니 우리 임금이라 생각하니 반가워서 눈물이 나네요. 달과 별은 누구라고요?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맑은 빛을 저 맑은 빛을 빌려서 봉황 임금 계신 한양 궁궐에다가 내가 뭐 싶어요? 보내고 싶대요. 그죠?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봉황루 한양 봉황루 위에 똑같은 말입니다. 걸어두고 뭐를 걸어도 내가 보낸 맑은 빛을 걸어두고 파랑 온 세상을 비춰서요. 심상궁고 어두운 계곡을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을인데요. 선생님 좀 중요한 거 몇 개 갈게요. 일단 가을을 상징한 단어 서리와 기러기 나왔고요. 임금 상징한 단어 동산의 달과 북극의 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부터 좀 중요한데 자, 맑은 빛을 보내서 봉황루에 보내시다. 이 맑은 빛은 또 임에 대한 화자의 어떤 정성과 사랑. 아까 매화와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님의 옷과 똑같고요. 아무튼 제가 보내는 맑은 빛을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 비춰서 자, 요거 2줄 이거 1줄 묶을게. 심상궁곡 뭡니까? 어두운 계곡을 환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데 이게 또 해석이 2개예요. 중의법이에요. 중의법. 우리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심상궁국은 되게 깊은 산 계곡이거든. 햇빛이 안 비치는 즉 힘들게 사는 백성을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뜻이에서 내가 임금님 맑은 빛을 보낼 테니까 이 빛을 이용하셔서 힘들어하는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거거든. 그러면 임금한테 뭘 부탁하는 거야? 좋은 정치를 부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정치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부탁한다. 선한 정치를 부탁한다.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애민 정신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힘든 백성 행복하게 해달라. 2번째는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을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뭐야? 나 유배를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걸만 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계곡을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일반적 해석이고요. 사전적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가 힘들게 사는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즉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내용을 주로 여기까지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을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가을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가을을 상징하는 단어 서리, 기러기, 그 다음에 임금 상징하는 달과 별, 그 다음에 청광,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고요. 이걸 빌려서 어두운 계곡을 환하게 만들어 달라. 이콜 힘든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선정을 부탁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났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굳이 가자면 자기 유배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폐색하여 이제 겨울 갑시다. 하늘과 땅이 폐색했대요. 막혔대. 백설 주체하죠. 흰 눈이 한 빛입니다. 아니 위에는 계절감 들어오는 거 다 똥갑 쳤고 여기서는 안 쳤지? 그죠? 자, 백설 흰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흰 눈으로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이 끊겼다는 얘기죠. 소상난방. 자, 소상난방은 유배지입니다. 유배지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쳐 한양은 말해서 뭐 하겠냐. 더 춥겠지. 왜? 한양은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양춘을 빌려 봄 기운을 빌려 임 계신데 쏘이고 싶다. 왜? 우리님 추우니까 봄 기운으로 따뜻하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뭡니까?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되겠죠. 우리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되게 많이 나왔죠. 첫 번째 매화, 두 번째 님의 옷, 세 번째는 청광, 그 다음 네 번째는 양춘입니다. 모처럼 비친 해를, 모첨은 우리 초가집에 비친 해를, 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님에 대한 화자 사랑이에요. 이 초가집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 계신 한양에다가 내가 옥루고추의 줄임말이니까 한양에 보내고 싶다. 왜? 우리님 따뜻하게 지내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두 개 나왔고요. 자, 홍상 치마를 입고, 홍상은 치마니까 화자 여자란 거 알 수 있지. 치슈 소매를 걷어, 일모슈죽 해가 지는데 행가림 생각이 참 많구나. 짧은 해 수이 져 빨리 져 긴 밤 앉아 청등 등불을 걸어놓은 곁에 경궁후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서나 임을 볼 수 있을까봐 턱을 받치고 있었더니 얘 악기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악기 옆에 두고 그냥 턱 받치고 앉아 있었어요. 앙금 이불이죠. 이불이 차갑다. 이 밤은 언제 셀까. 여기까지가 겨울입니다. 여기까지 겨울이에요. 겨울에 대한 어떤 포인트 뭡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긴 겨울밤 보내는 외로움 들어있는데, 그래서 겨울은 일단 겨울을 상징하는 단어 뭐 있죠? 백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배지 상징하는 소상난방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여기 모첨도 유배지 상징하고요. 내가 있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한양 상징하는 옥루고처, 옥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임금에 대한 나의 사랑, 양춘, 해가 나왔고 이 봄기운을 임에게 보내고 싶었다. 우리님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화자가 여자라는 치마, 홍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 포인트는 화자는 이 전공우라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사 가도록 하죠. 끝내죠. 하루도 12때 24시간, 한 달도 30일, 잠시 생각 말자. 이 시름 잊자고 했는데 그 시름이 마음에 맺혀서 뼛속까지 사무쳤대. 뭐가? 고민이, 임에 대한 그리움이 뼛속까지 사무쳤대. 편장, 유명한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병 어찌하냐. 못 고친다 이거야. 내 병 님의 탓이다. 차라리 나 죽어서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겠다. 그래서 뭐 하겠대요?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다가 향이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붙겠다 이겁니다. 그럼 범나비 화자의 분신이겠죠? 그래서 님은 나를 몰라봐도 나는 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그래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사에서 포인트는 범나비 하나 정도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있는데 형식상의 특징인데 님이야 잘라, 날인지 모르셔 잘라, 님을 쫓으라 잘라, 하노라 잘라. 자, 임에 대한 일편단시 이거 내용적인 내용이고요. 내용적인 모습 측면이고요. 글자 수는 3글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7글자. 그 다음에 5글자, 3글자잖아. 아까 선생님 혹시 기억나니? 시조에서 종장은 몇 글자가 돼야 된다 그랬지? 종장의 첫 구절은 3글자라고 했지. 얘도 3글자로 시작했죠. 맨 마지막 줄이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유사해요. 원래 시조의 종장도 주로 3, 5, 4, 3 이렇게 글자 수거든. 그래서 이 니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뭐와 비슷하다?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유사하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거 우리가 정격가사라고 해요. 정격가사는 정확한 격식을 갖춘 가사란 뜻입니다. 정확한 격식을 갖춘
가사라는 뜻에서 시조의 종장과 형식 유사한 전격 가사다. 이 마지막 줄 통해서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전격 가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 쓰면 돼요.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유사한 가사다.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전격 가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결사였습니다. 자, 뒤로 가서요. 가사의 특징 먼저 볼까요? 3, 4조, 4, 4조 연속체 사음보다 서사, 분사, 결사한다. 그다음 마지막 사음보가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3, 5, 4, 3의 글자 수가 있으면 전격 가사다. 아니면 변격 가사다. 내용은 주로 조선 초기에는 양반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자연이라든가 영군지죠. 임금에 대한 그림으로 됐는데 이제 후기로 가면서 작가들이 또 많이 늘어나서요.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집니다. 계절별 주요 소재 의미 중요하죠. 봄은 매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여름은 옷,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가을은 청광, 임의 선정을 부탁하는 소원, 그 다음에 양춘과 해도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내적인 해석과 외적 해석, 아까 했지만 내적 해석은 내재적 측면, 외적 해석은 외재적 측면이죠. 일단 내적으로 보면 버림받는 여인이고 임은 옥황상제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에 대한 변함은 사랑이 되겠고요. 왜요? 아까 그 우리 한양에서 한양이 아니지, 한양을 상징했던 우리 광안전에서 이제 옥황상제 집에서 내려온 화자니까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 외적 측면 보면 버림받은 신하가 임금 선조에 대한 변함없는 연군 지정을 그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작품 구조를 세 부로 나눕시다. 세 부분 서사, 분사, 결사겠죠. 서사, 먼저 인과 나의 인연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별했고 그립다 이거고요. 그 다음 본사의 봄, 매화를 통해서 임에 대한 변함 사랑, 여름은 옷을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가을은 뭡니까? 달과 별을 보며 임의 선정.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양춘을 보낼 테니까 양춘이 아니죠. 아까 뭐였지? 청광이죠. 청광을 보낼 테니까 뭡니까? 임의 선정을 베풀어주기 바라고요. 겨울에는 내가 춘광을 보내서 임이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마지막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작가는 남성이죠. 근데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효과를 얻는데 뭐 효과를 얻나? 뭐 더 애절하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읽고 욕할까봐 그런 거죠. 일단 여성 활자를 설정한 것은 애절한 마음을 더 절실하게 그렇대요.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뭐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고 있대요. 그런가 봐요. 자,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가가 벼슬 읽고 고향에 내려온 다음에 창작한 거 알려졌는데요. 다음 구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님에게 보내려고 인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이가 멀다. 인 계신 곳은 당연히 한양이고요. 그 한양은 산과 구름의 가로막힘을 당하고 있죠. 산과 구름은 결국 뭡니까? 장애물을 고려할 때 간신들에 둘러싸이는 임금을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기에 걸어두고 온 세상 비춰서 깊은 계곡 환하게 만들어 달라. 이거는 뭡니까? 빛은 임금의 선한 정치입니다. 그거를 온 세상에 비출 수 있을 만큼 좋은 정치를 베풀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 누굴 위해? 백성을 위해 애민정신을 부탁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미안한데 문제 나와서 그런데 한 개만 더 살짝 가도록 할게요. 아마 학교 선생님은 안 해줬을 텐데 선생님 그래도 굳이 가자면요. 요거입니다.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249페이지에서요. 원앙금 이불 원앙새가 순화전이 이불에 그 실을 풀러서 금자 요거 금자로 치수재서 그 다음에 님의 옷을 만들고요. 그 님의 옷을 산호수로 만든 지게 백옥함 상자에 넣죠. 근데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자면요. 얘 지금 유배가 있죠. 유배 가서 이렇게 금자와 산호수로 만든 지게와 백옥함 상자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사실 그냥 일반 자에 일반 나무지게 일반 나무 상자거든. 이거를 임금을 위해서 뭔가 만들 때 쓴 거고 임금한테 보내려고 한 거니까 아름답게 꾸몄거든. 이거 우리가 미화법이랍니다. 미화법.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아름답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미화법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 자에 나무 지게에 나무 상자인데 이걸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미화법을 써서 금자에 산호수, 산호 알죠? 바다의 보석인 산호로 만든 지게, 그다음 백옥으로 만든 상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미화법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왔길래 선생님 한번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3인구의 형식상 특징. 아까 사음보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행위 시조의 종장과 형식 유사한 정격 가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철 가사를 비평한 글입니다. 3인곡의 가치를 볼까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김만중이
우리나라 시들은 주로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중국이겠지. 중국의 말을 흉내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이랑 똑같다 해서 되게 비판하는 거죠. 그죠?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기는 여자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 비록 천하고 속되달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따진다면 공부하는 선비들의 시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아이들과 안악내대 하는 게 더 훌륭하다 이거야. 게다가 이 시 세 편, 관동별곡, 사민곡, 송빈곡은 하늘로부터 본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천박함 없다 해서 정철의 노래를 칭찬하네요. 사민곡은 우리말의 아름다움 살린 대표적 가사래요. 주로 한문으로 문학 활동하던 당시에 우리 생각이나 정서를 우리말로 표현한 사민곡은 우리 문학을 좀 더 높였다고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사민곡은 충신 연주지사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충신이 연주, 임금을 그리워하며 쓴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민곡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